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郑明书. 저는 정명수입니다. 자, 다락원 중국어 첫걸음 오늘은 교재 34페이지 같이 공부합니다. 제3과 내용인데요. 평서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서문이라는 표현 여기서 그 34페이지에 보시면 당신 갑니까? 그리고 나는 갑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평서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이에요. 당신 갑니까? 라는 의문문입니다. 자,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요. 니 라는 표현은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거기 취 사성이죠. 세 개 내려 읽어요. 취라는 표현은 가다입니다. 그래서 니 취라는 표현은 당신은 간다라는 이런 평서문이 되는데요. 여기에 문장 끝에 마라는 표현을 하나 넣어주게 되면 바로 의문문이 됩니다. 중국어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참 간단하죠. 그래서 당신 갑니까? 라는 표현 평서문 뒤에 마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니 취마? 니 취마?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예, 나 갑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나 라는 말은 我 라고 하죠. 가다 라는 표현은 방금 정리했죠. 去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 갑니다 라는 표현 我去 라고 하죠. 자, 굉장히 간단하죠? 평서문 뒤에 마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고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를 넣어서 그 대답을 하는 거죠. 역시 긍정문을 만드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你去吗? 당신 가세요? 네, 저 갑니다. 我去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평서문, 긍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법 알아봤고요. 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의문문 나오고 그 다음에 부정문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페이지에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라고 묻고요. 아니요, 나 잘 못 지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또 알아볼게요. 중국어에서 인사말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니하오 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니하오, 당신은 좋다 라는 평서문 뒤에 마 라는 표현 또 하나 넣어주게 되면 바로 또 의문문이 되는데요. 의미는 그동안 잘 지냈어? 요즘 어때?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져요. 그래서 초면에 만나는 사람한테 니하오마 라고 인사하면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친한 척을 할까?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면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니하오 라고 인사를 하시고요. 안면이 있는 친한 친구한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잘 지내? 어때?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니하오마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니하오마 잘 지냈니? 이렇게 역시 니하오 라는 평서문 문장 끝에 마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주 나는 잘 지낸다 라는 표현을 할 때 我好 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我很好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부정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부정일 때는요. 그 형용사나 동사 앞에 뿌란 아니 불자를 넣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B 문장을 읽어보면요. 我不好 라고 하죠. 나는 잘 못 지내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 형식은 어떻게 해요? 뿌라는 글자 뒤에 동사나 효용사를 넣어서 얘기를 하고 긍정은 어떻게 해요? 주어 뒤에 그냥 동사나 효용사를 넣어서 역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의문문 표현과 긍정문 그리고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3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6페이지에 보면은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의문문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의문문 만들 때 평서문 뒤에 마 하나만 쓰시면 바로 의문문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의문문 만드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문장 안에 문의 역할을 해주는 의문 대사라는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같이 그 글자가 좀 6글자인가요? 굉장히 좀 많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36페이지입니다. 왕초보 필수 표현 부분이에요. 你叫什么名字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你 하면은 당신이죠. 叫는 부르다 또는 뭐뭐라고 불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什么 라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名字는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니 당신은 叫 불린다. 什么名字 어떤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你叫什么名字?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문법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어순으로 많이 돼 있는데 중국어는요,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에요. 그래서 주어, 你가 되고 당신, 你가 되고 叫라는 표현이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什么名字라는 이런 목적어가 뒤에 오는 순서가 되는데요. 마라는 표현이 없어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什么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你叫什么名字?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그러니까 당신 이름 뭐예요? 그런 얘기죠. 你叫什么名字? 자, 대답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김명희라고 해요. 자, 이름 글자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찐민지라고 하는데 우리말 발음은 김명희인데 중국식 발음은 조금 다르네요. 찐민지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는 불린다, 김명희라고 이런 어순이 되겠어요. 나, 我, 叫, 불린다. 그리고 김명희, 찐민지 이렇게 넣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두 개의 묻고 답하는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你叫什么名字? 我叫金明基. 뭐 제 경우에는 我叫郑明书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표현, 또 의문문을 만드는 표현, 긍정문과 부정문 정리했는데요. 그 의문문을 만들 때 평서문 뒤에 마를 써주는 방법이 있고 또 긍정일 때는 주어 뒤에 동사 또는 형용사를 넣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부정일 때는 주어, 뿌 동사 또는 형용사를 넣어주죠. 자, 앞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4페이지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你去吗? 당신 가나요? 네, 저 가요. 我去. 만약에 이거를 부정문으로 바꾼다면요. 뿌를 써주면 되겠죠. 我不去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35페이지로 또 넘어갈까요? 你好吗? 잘 지내? 라고 물었어요. 아, 나 잘 못 지내. 我不好 역시 不 부정을 넣어서 我不好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아주 잘 지내면요. 我很好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 회화 내용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뿌에 대해서 그 부정을 나타내 줄 때는 뿌. 자, 그리고 이번엔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페이지에 의문문을 만드는 법. 평서문 문장 끝에 마를 쓰는 것 외에도 의문 역할을 해주는 의문 대사라는 것을 넣어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물었죠. 자, 我叫金明基. 네, 저는 김명희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하실 때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으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표현 정리했고요. 37페이지의 중국어 발음 부분 잠깐 볼까요? 거기 이제 건설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건설음, 혀를 이렇게 말아서 발음하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자, 단어 읽어봅니다. 성조에 주의하시고 발음에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儿童, 耳朵. 자, 그 다음에 今儿, 玩, 空, 女儿, 偏爱.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힘드시면 발음하시기 힘들고 그러시면 그냥 원래 성조에 충실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니요. 중국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이렇게 가끔 혀를 이렇게 말아서 발음하는 발음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 배우면 또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러실까봐 잠깐 한번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자, 이 얼화 발음, 그러니까 혀를 얼화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귀여운 것 그런 명사 뒤에 이제 얼 발음을 내서 이제 한다라고 해서 얼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참고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활용을 안 하셔도 말씀하시는데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왕초보 필수 표현 정리 마치고요. 회화 배우기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네, 앞에서 왕초보 필수 표현을 배웠는데요. 이제 그런 필수 표현들이 대화문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회화 배우기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교재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你们去吗? 라고 물었어요. 자, 你们 하면은 你, 당신이라는 인칭 대명사 뒤에 们이라는 복수를 만들어주는 표현이 왔어요. 你们, 당신들이란 뜻이죠. 去, 가다 라는 말이에요. 你们去, 당신들은 간다 라는 평서문 뒤에 마를 써줘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你们去吗? 당신들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我很累不去라고 했는데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我, 나 이고요. 很 하면은 매우 란 뜻이에요. 삼성이니까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累, 힘들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요. 나 힘들어 이런 얘기할 때 나는 我, 힘들다는 累이니까 我累라고 해도 말이 될 텐데 이거 很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실까 봐 설명드릴게요. 중국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나는 힘들어 라는 표현을 할 때요. 我累라고 해도 되지만 참 희한하게 10명이면은 한 8, 9명이 그 형용사 앞에 很, 매우 라는 뜻의 很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얘기를 해요. 아주 힘들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 힘들어도 我很累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 정말 힘들 때는 很에다가 굉장히 액센트를 넣어서 我很累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데 평소에 그냥 얘기할 때 그냥 나 좀 힘들어 라는 표현도 我很累 라고 해서 형용사 앞에 부사, 매우라는 뜻의 부사 很을 넣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 라는 표현 我累 라고 하는 것보다는 我很累 라고 해야지 정말 중국 사람다운 표현이 되겠죠? 我很累 나 너무 힘들어. 나 힘들어 라는 표현이고요. 자, 안 간다. 그래서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다 라는 표현은 去예요. 자, 부정으로 만들어야죠. 부정일 때는 뿌를 쓰고 그 앞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안 가, 不去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힘들어. 안 가 라는 표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我很累不去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또 다른 친구가 그래요. 난 너무 바빠서 나도 안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힘들다는 累 라고 했어요. 바쁘다는 忙 이라고 합니다. 나 바빠. 我忙 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 앞에 忙 이라는 그 표현 앞에 很 이라는 표현을 써줘야지 훨씬 더 중국 사람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我很忙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我很忙 나 너무 바빠. 그래서 나도 도예요. 도는 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간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我不去 라고 하는데 나도 안 간다 라는 표현은요. 그不去 앞에 도라는 뜻의 예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我也不去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你们去吗?我很累不去我很忙我也不去 자,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회화 배우기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원어민의 발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您贵姓?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시작할게요. 你们去吗?我很累不去我很忙我也不去 네, 잘 들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후다다닥 국수를 막 먹듯이 막 후다닥 하는데 굉장히 느긋하게 발음을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회화 부분 설명을 잘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회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함을,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초면에 만나는 사람끼리 나누는 인사인데요. 첫 번째 표현을 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 필수 표현에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얘기했었죠? 你叫什么名字 라고 얘기했었죠? 당신 이름은 뭐예요? 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좀 더 정중하게 이름을 묻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표현 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어로는 아주 세 글자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게요. 您贵姓 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단어 설명합니다. 您이라는 표현은 당신이란 뜻의 니 보다 좀 더 존칭을 하는 표현이죠. 닌, 당신이고요.
贵싱 하면은 贵는 이 글자를 풀이를 하면 비싸다라는 뜻인데 그 싱은 성이고요. 그래서 비싼 성? 상대방의 성을 높이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닌 贵싱이라는 표현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표현이죠. 간단하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닌 贵싱. 자,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죠. 예, 저는 성이 왕이고요. 이름은 왕웨이라고 해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볼게요. 我姓 왕이라고 합니다. 싱은 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我姓왕. 네, 저는 성은 왕이고요. 또 뭐뭐라고 불린다. 叫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이름을 소개할 때 我叫王伟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상대방의 이름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당신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你叫什么名字? 자, 그 다음 볼까요? 아, 네, 저는 김명희예요. 我叫金明基. 굉장히 간단하죠?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 돼 있죠. 我叫王伟,我叫金明基.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식이죠. 자, 이번에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내가 당신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표현인데 그 주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뭐 생략하기 싫으시면 넣어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我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 책에는 생략이 되어서 표현이 됐으니까 책 내용대로 볼게요. 자, 알게 되다라는 표현은요. 认识라고 합니다. 알게 되다. 인식하다라는 한자인데 이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认识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认识你라고 하면 사실은 뭐예요? 주체가 내가 认识你 당신을 알게 돼서 그래서 내가 很高兴 내가 아주 기쁘다라는 얘기죠. 이 高兴이라는 표현이 기쁘다거든요. 근데 高兴 하나만 쓰지 않고 앞에 부사 很 매우라는 뜻의 很 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认识你 당신을 내가 알게 돼서 很高兴 너무 기분이 좋군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신을 알게 돼서요. 저도 진짜 기뻐요. 라는 표현을 또 한번 볼까요? 认识你 역시 여기에서도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내가 나라는 표현, 我라는 표현이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认识你 당신을 알게 돼서 我也 나도 도라는 표현, 예라고 하죠. 그래서 나도 我也很高兴 무지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나는 기쁘다 라는 표현할 때 기쁘다는 高兴 나는 我이니까 나는 기쁘다 我高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좀 더 중국 사람다운 표현은 很을 넣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我很高兴 나는 힘들다 我累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我很累 어떤 또 나는 바쁘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我很忙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您贵姓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我姓王 저는 왕이고요. 我叫王伟 저는 왕웨이라고 합니다. 你叫什么名字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자, 我叫金明基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我叫 뒤에 여러분들의 한자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서 Nice to meet you 认识你很高兴认识你我也很高兴 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끝에 그 두 문장은 초면에 나누는 인사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참 재미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원어민의 발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您贵姓？我姓王，我叫王伟。你叫什么名字？我叫金明基。认识你很高兴。认识你，我也很高兴。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오늘은 의문문과 긍정문 그리고 부정문 배웠어요. 你去吗?我去. 안 가면 我不去.
라고 하죠. 그 뿌에 대한 성조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의문문을 만들 때 평서문 끝에 마를 써서 얘기를 하지만 의문 대사를 써서 얘기할 수도 있죠. 예컨대 닌 꼬이싱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함축된 표현이고요. 또你叫什么名字 이런 표현도 전부 다 의문 마가 없지만 의문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주어와 형용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일 때 나는 바빠, 我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我很忙이라고 매우라는 뜻의 부사를 넣어서 얘기해 준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회화 내용, 긴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再见.